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외국 승무원들이 모두 몰려서 한국에 이것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한국의 핫팩이 동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승무원들이 핫팩을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버른 출신의 퀀타스 항공 승무원 켈리입니다.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22년 퀀타스 항공이 한국 노선을 신설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경유지 중 하나였죠. 홍콩이나 일본을 거쳐 호주로 오는 한국 승객들을 많이 봤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승객들이라는 인상이 전부였죠. 제가 한국에 대해 무심했던 것은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죠. 아시아 하면 의례 중국이나 일본을 떠올렸고 한국은 그저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처럼 호주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한국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였죠. 특히 호주의 관광지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마저도 조용히 지나가는 정도였죠. 한국 음식점도 차이나타운이나 일본 레스토랑에 비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게다가 제 체질적인 문제도 컸죠. 멜버른에서 자란 저는 추위에 너무나 약했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한겨울에 스웨터를 3겹씩 겹쳐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놀리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번 추위를 타기 시작하면 비행 내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추운 나라는 아예 피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겨울에 영하로 떨어진다는 걸 알고는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았죠. 차라리 따뜻한 동남아시아나 중동 노선을 선호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이 가진 매력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 한국 노선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솔직히 그리 반가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방콕,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따뜻한 도시들을 오가는 노선을 주로 맡고 있었거든요. 햇볕이 따뜻하고 습도 높은 동남아시아의 기후가 저와 잘 맞았죠. 두바이의 더운 사막 기후도 한국의 추운 겨울보다는 훨씬 견디기 쉬웠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한국 비행이 중단되었던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드디어 첫 한국행 비행이 잡혔을 때는 걱정이 앞섰죠. 날씨 앱으로 인천의 기온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영하의 날씨라니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렸죠. 호주에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설 때 창 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경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착륙을 앞두고 객실 온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미 덜덜 떨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영하의 날씨는 상상 이상이었죠. 에어브리지를 통해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멜버른의 겨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추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아름다웠지만 그 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심지어 자율주행 카트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특히 공항철도는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아름다웠지만 실내는 따뜻하고 쾌적했어요. 처음에는 추운 나라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추위를 이겨내는 첨단 기술력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 본 도시의 모습도 달랐어요.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첨단 빌딩들은 불을 밝히며 서 있었죠. 추위는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추위 속에 숨겨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추위에 워낙 취약한 저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떨었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어도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다행히 호텔은 따뜻했지만 다음날 시내 관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료들은 이미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저는 방에서 나가기조차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싱가포르 항공 등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화장품이나 과자 같은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뷰티 제품으로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은 중동 항공 승무원이 그게 핫팩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손난로라고도 하는 따뜻한 주머니라고요. 호주에서도 핫팩은 봤지만 이렇게 박스째로 사가는 건 처음 봤어요. 가격을 듣고는 더 놀랐죠. 호주에서는 개당 $5가 넘는데 여기서는 1,000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밤늦게 편의점에 갔어요. 놀랍게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핫팩이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넣는 일반적인 것부터 신발에 붙이는 것, 옷에 붙이는 것까지. 가격도 종류도 선택의 폭이 너무 넓었어요. 일단 작은 박스 하나를 샀죠.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한국의 핫팩을 경험해봤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호주의 핫팩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열이 더 오래가고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고 적당했어요. 손에 쥐고 있으면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이 정말 좋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겨울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먼저 대형마트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여러 종류의 핫팩을 한 박스씩 샀죠. 호주로 돌아갈 때는 캐리어의 절반을 핫팩이 차지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캐리어에는 항상 한국의 핫팩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이 제게 선물해준 특별한 발견이었어요. 핫팩 하나로 시작된 저의 한국 사랑은 생각보다 깊어졌어요. 그건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도구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되었거든요. 보통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비싼 법인데 한국 제품은 달랐어요. 실용성, 품질,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죠. 스톡홀름행 비행은 제가 한국 핫팩의 진가를 제대로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저는 이미 핫팩 마니아가 되어 있어서 캐리어 한쪽을 전부 핫팩으로 채워갔어요. 처음에 동료들은 제가 과하다고 생각했죠. 켈리,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어떡하려고 하면서요. 하지만 스웨덴의 추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감나 스탄 거리를 걸을 때는 발가락이 얼어버릴 것 같았죠. 그때 제가 나눠준 핫팩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신발에 붙이는 핫팩 덕분에 발이 따뜻해졌고 주머니용 핫팩으로 손도 녹일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가볍고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했어요.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한국 제품들을 하나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보온병을 사서 써보니 24시간이 지나도 커피가 따뜻했고 발열 레인은 얇은데도 놀라울 만큼 따뜻했죠. 한국 제품들은 마치 추운 날씨와 싸우는 비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코펜하겐에서의 일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갑자기 폭설이 내려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였죠. 티볼리 공원 관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나눠준 핫팩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운 겨울 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핫팩 요정이라는 귀여운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행 비행이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동료들이 먼저 찾아와요. 이번에도 핫팩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묻죠. 누구는 발에 붙이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목에 붙이는 걸 찾더라고요. 심지어 자녀들 체육대회용으로 주문하는 동료도 있었죠. 한 번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면세점 직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핫팩 가게를 차리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답니다. 한국 승무원들과 친해지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비행 시간이 길어서 식사 시간도 길었고 그만큼 대화할 기회도 많았거든요. 특히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때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웠죠. 처음에는 한국 승무원들이 저보다 더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은하라는 승무원이에요. 함께 도쿄 노선을 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기내식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녀가 먼저 다가와서 메뉴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라멘 맛집도 추천해 주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의 스케줄이 맞을 때마다 만나서 맛집 탐방도 하고 쇼핑도 다녔죠.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정말 20대 후반이라고 생각했어요. 피부가 너무 탄탄하고 생기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저보다 5살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동양인은 나이가 잘 들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긴 했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하는 피부 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녀에게 피부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죠. 매일 밤 꼼꼼한 클렌징과 보습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뷰티 문화가 가진 특별함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은하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알려주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추천해주고 맛있는 한식 맛집도 소개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통해 한국의 뷰티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장거리 비행의 가장 큰 적은 단연 신체적 피로예요. 특히 손목 통증은 거의 모든 승무원들이 겪는 고질병이었죠. 16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무거운 기내식 카트를 끊임없이 밀고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손목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호주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아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어요. 한국으로 도착해 승무원 은하가 한국 여행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홍대에서 쇼핑을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계속 손목을 문지르는 걸 보더니 한의원을 추천해 주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침이라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호주에서는 침술이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아서 제 머릿속에는 무서운 이미지뿐이었죠. 하지만 은하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인테리어부터 달랐어요. 병원 특유의 냄새 대신 은은한 한약 향이 났고 하얀 벽 대신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한의사 선생님도 무척 친절하셨어요.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더니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기혈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처음 침을 맞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바늘에 찔린다는 공포감 대신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침이 놓인 자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뜸까지 받고 나니 제 손목은 마치 새 것처럼 가벼워졌죠. 한의사 선생님은 비행할 때 복용할 수 있게 한약도 소포장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이후로 한의원은 제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피로해소, 면역력 강화, 수면 개선까지.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효과를 경험했죠. 특히 장시간 비행 후의 피로 회복에는 정말 탁월했어요.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니 비행 중 느끼는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호주 동료들도 하나둘 한의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두려워했지만 한번 경험해보고는 모두 반해버렸죠. 특히 척추 교정과 침 치료를 받은 동료는 20년 동안 시달렸던 허리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정말 기뻐했어요. 지금도 비행 스케줄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한의원 예약부터 해요. 한의학은 이제 제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한의원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었어요. 호주였다면 저녁을 먹을 곳을 찾기 힘들었겠지만 은하는 오히려 활기찬 목소리로 이제 뭘 먹을까? 하고 물었죠. 처음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호주에서는 저녁 6시만 되어도 상점들이 문을 닫고 9시면 거리가 완전히 한산해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거리는 밝은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죠. 은하가 데려간 곳은 24시간 영업하는 곱창집이었어요. 밤 10시인데도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회사원들, 젊은 연인들, 심지어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거리의 안전함이었어요. 늦은 밤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밝은 가로등,
곳곳에 CCTV,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이 만드는 안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밤 문화는 정말 다채로웠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카페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노래방에서는 회사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죠. 치맥을 즐기는 친구들,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까지. 마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하와 곱창을 먹고, 노래방에 가고,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호텔로 돌아와서는 새벽 3시인데도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었죠. 24시간 배달 문화라니, 이건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음식이 도착했을 때 그 따뜻함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호주로 돌아가면 이런 밤 문화가 가장 그리울 것 같았어요. 피곤한 비행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돌아와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한국의 24시간 문화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이 지금은 제 삶의 특별한 부분이 되었어요. 문화를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 속에 담긴 세심한 배려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겨울철 핫팩 하나만 봐도 그렇죠. 단순한 보온용품이 아니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일상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배려가 담겨 있어요. 한국의 뷰티 문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복잡하고 과하다고만 생각했던 스킨케어 루틴이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의식이 되었죠. 피부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의학에서 발견한 동양의 지혜는 더욱 특별했어요. 서양 의학이 증상 치료에 중점을 둔다면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아픈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의 모습도 매력적이에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활기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하는 문화라고 느꼈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심야 문화 덕분에 피곤한 비행 일정 후에도 맛있는 식사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죠. 이제는 제가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동료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한국 화장품을 추천하고 한의원도 소개하죠. 특히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동료들의 여행 계획을 짜주는 게 가장 즐거워요. 늦은 밤 치맥을 즐기고 24시간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새벽에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비행 목적지가 아니에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도 크답니다. 처음에는 추위 때문에 망설였던 곳이 이제는 제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올해 초 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특별해요.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만 경험했던 제가 한국의 봄을 만난 거죠. 여의도에서 본 벚꽃은 정말 황홀했어요. 분홍빛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특히 한강공원에서 본 벚꽃 축제는 잊을 수 없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며 봄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화사한 벚꽃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처음으로 한강에서 치맥을 경험했어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먹는 치킨의 맛이란. 한국 사람들이 왜 치맥을 사랑하는지 그때 깨달았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는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해가 저물 때쯤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다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죠. 도시의 깨끗함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현장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곳곳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어서 편리했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쓰레기는 직접 처리하더라고요. 공원 곳곳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축제를 즐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면서도
가족들의 피크닉 장소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이기도 했죠. 저녁이 되자 하나둘 켜지는 포장마차의 조명도 운치 있었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보기 좋았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걸요. 호주는 사계절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린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음식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봄에는 막 돋아난 나물로 만든 음식을,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을, 가을에는 전과 송편을,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즐긴다는 거예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음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이제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푸르른 여름의 계곡도,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도 보고 싶고요. 처음에는 추위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한국이 이제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이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이번 달에만 3번째 한국행을 자원했을 정도죠. 동료들은 농담처럼 켈리, 이제 한국 시민권 신청하면 되겠다라고 해요. 그만큼 제가 한국에 푹 빠져 있다는 뜻이겠죠. 호주에 있을 때도 한국 음식을 찾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제품을 쓰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에요. 대기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정서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정이라는 개념은 특히 매력적이에요. 단순한 친분이나 호의를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거였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오랜 가족처럼 편안해요. 한국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겉으로 보이는 편리함 속에 숨겨진 세심한 배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저를 계속해서 이곳으로 이끌죠. 이제는 비행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한국행을 찾아본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추위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끝없는 발견의 여정이에요.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고 아직 가보지 못한 도시들도 많죠.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워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 한국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특별한 여정이 계속되길 기대하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저도 겨울철에 핫팩은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핫팩 없이는 활동이 불가할 정도예요. 외국 승무원들도 한국 핫팩을 좋아한다니 왠지 모를 동질감이 생기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